안녕하세요. 동구청 청년작가 아트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백지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광주 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작가 두 분을 모실 건데요. 이 청년작가들의 독특한 작품 세계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부로 나눠서 할 얘기인데요. 먼저 1부에 초청한 청년작가 모시겠습니다. 최찬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순수회화를 이제 작업하고 있는 작가 최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순수회화. 순수라는 단어가 확 오는데 회화가 아니고 왜 순수회화라고 하십니까? 회화 중에서도 이제 계열이 여러 가지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순수회화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쉽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봤을 때 그냥 옛날 유화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전통 회화 같은, 물론 한국적이진 않지만 유럽으로 치면 이제 기본 유화로 그리는 그런 걸 두고 봐서 가장 기본적으로 평면 회화에 가깝고 붓으로 그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순수회화는 살짝 그런 식으로 보는 순수회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작가님 같은 경우 전공이 서양화 쪽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보면 세안도나 뭐 이런 그러니까 옛날 그 그림들, 세안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가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풍경으로 나타낸 거고, 나중에 이제 뭐 진경산수가 나오는데 그 전에 산수화들은 다들 작가의 마음속에, 상상 속의 풍경이거든요. 마치 이것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산수가 아니라 작가의 마음속에, 작가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을 그려낸 것들, 뭐 그렇게 봐도 돼요.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려낸 게 맞죠. 네. 이게 내재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 물론 똑같이 두서는 없습니다. 근데 풍경이라고 뭔가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아련함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무의식 중에 항상 이제 붓질을 한다던가 이제 색깔을 넣을 때는 차분해지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담아내려고 했고,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또 즉흥성. 했었을 때 내가 이런 표현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 붓질이 좀 더 거칠었으면 좋겠고, 그림자 색을 파란색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계획했던 것들을 처음이랑 끝까지 유지를 했었을 때는 당연히 정갈하고 되게 이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라든가 즉흥적인 것들은 그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최대한 그 순간을 좀 저장하고 담아내자,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작가의 눈에는 어차피 이게 어떤 특정한 장소의 모습인데 관람객의 눈에서는 전혀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걸 보는 게 아니니까. 맞죠.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저장을, 그때 느낌을 어떻게 저장을 해요? 머릿속에 저장한 걸 계속 꺼내서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사진을 좀 담아두는데 차이가 있자면 이제 흑백 사진을 같이 동시에 사진으로 찍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봤을 때 가장 편안한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서도 뭔가 캔버스에 담아낸다고 하면은 뭔가 좀 진부할 수도 있고, 너무 보이는 그대로인 걸 그리는 거다 보니까 좀 삽화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있는 것들을 그대로 떠서 다시 새로 여기다 담아내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물론 칼라를 참고는 합니다. 아무래도 색상 사용이 조금 사용했었을 때 좀 진부하다고 느껴지는 감정들이 들 때도 있고, 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참고를 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작품의 제목이 핑크 포그라운드라는 게 이 붉은색을 많이 쓰셨잖아요. 의외로 풍경인데. 네. 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뭐 노을이라면 하늘이 좀 붉은색이라면 좀 이해를 가는데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붉은색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하늘조차도 지금 뭐 회색으로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네, 분홍빛이 핑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붉은색이 좋은가? 어떠세요? 붉은색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실 붉은색보단 녹색을 제일 좋아하고. 그래서 녹색은 또 아끼셨는데 많이? 녹색 계열은 좀 다양하게 하는 편이지만 색상을 뭔가 좋아하는 색상이랑 이런 것들 하게 되면 그 성향이 좀 치우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 써본 색깔도 써보려고 하고, 그리고 보통 풍경이라고 하면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에 이제 그 색을 덧입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꽃색은 꽃색일 수가 있고, 뭐 모래는 우리가 아는 그냥 황토색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거를 정해두고 할 필요가 있나? 나는 그냥 캔버스에 옮겨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순간을 좀 다른 관객들한테도 좀 이 순간을 느끼게끔 좀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적인 역할로서 이제 작품을 만든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것들은 꽃색이 그냥 진부하게, 아니면 황토색, 아니면 되게 지저분한 색, 검정색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것들을 이 지정해 놓고 똑같이 그리게 되면 그냥 그걸로 한정돼 버리지 않나.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다른 색을 인위적으로, 혹은 안 써봤던 색깔로, 그리고 즐겨 사용하지 않더라도 좀 다양하게 써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한 작품만 놓고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최 작가님이 가지고 나온 작품들이 많으니까 좀 자리를 옮겨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 최찬 작가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작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가 지금 그 띄워드리는 화면 보시고 거기에서 나중에 궁금하다 하신 것들은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자리를 옮겨서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실 작품은 물에서 건져내었다. 어떤 작품이죠,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그대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어획을 하고 있는, 이제 거기에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린 건데요. 뜻은 뭔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은유적으로는 조금 애둘려서 말한 거긴 한데, 뭔가 직접적으로는 제목에서 뭔가를 수확하다, 낚시,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뭘 떠내는 느낌보다는 뭔가 자연스럽게 녹아서 거기에서 오는 느낌으로 제목을 좀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물고기 입장에서 뭐 물에서 건져내다, 뭐 조금 애둘러서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일단은 이 전반적인 느낌은 이게 우리가 그냥 익히 봐왔던 유아의 모습인데, 그림 보면서 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이게 지금 물고기를 잡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물 같은데. 그런데 그물이 있는 곳이 땅인 것 같다는 느낌이. 이게 지금 색이나 이런 걸 보면 바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우리 저쪽에서 이야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에 대한 느낌. 분명히 바다는 이렇게 바다처럼 파란색으로 해놓고 왜 갑자기 물고기를 잡는 이 땅은 이게 땅인가? 바다인가? 헷갈렸어요. 왜 여기에 이런 색을 의도를 한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지. 이것도 하다 보니 이제 나온 색깔 중에 하나인데, 뭔가 이 그물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이미지적으로 해석을 했었을 때는 뭔가 지탱하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가 이어져 있지도 않았고,
그냥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그물이 그냥 널려만 있었는데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즉흥적인 것도 즉흥적이지만 모든 그림에서는 좀 구도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안정적인 것도 있고 풍경이 주는 것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도라고 하는 게 짜임새 있게 전체적으로 전부 다 무슨 악장이 했었을 때 그 음간에 맞는 것들이 그냥 쭈르륵 이어지듯이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뭔가 그거 중에 하나를 좀 안정적으로 넣고 싶어서 이제 인위적으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안정적인 그물이 바다에 있어야 안정적인 느낌은 땅에 그물을 딱 내린 것 같아서 이게 그물이 아니고 닷인가? 이런 느낌? 그런 느낌도 조금 살짝 있네요. 다음 작품도 좀 보시죠. 네. 이쪽으로 오셔서 일요일 낮잠. 잠자는 사람인 건 분명하고 일요일의 낮잠. 요일이 특별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개인의 내용을 담은 그런 것들인데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일요일 낮잠이라고 제목을 지은 게 낮잠은 자기가 가장 좋았던 시기를 어릴 적부터 떠올리면 뭔가 교회를 갔다가 와가지고 뭔가 일정이라든가 일과들을 다 끝내고 오롯이 뭔가 쉰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을 때 이제 좀 낮잠을 자거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내용인 거니까 뭔가 그래서 일요일 낮잠으로 이제 제목을 짓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미지적으로는 낮잠이라고 했었을 때 그런 이미지를 그린 게 맞지만 제목을 지을 때는 뭔가 내 개인적인 이유를 좀 들어서 보면은 일요일 낮잠이 나한테는 더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지금 테두리라고 봐야 될 건지 아니면 무슨 창틀 같은 느낌도 약간 있고 어떤 의도를 여기다 담으신 거예요? 우산은 액자 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이거를 창에서 안을 바라본다라는 느낌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림을. 물론 음침하게 밖에서 사람이 이 안을 본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뭔가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는 원래 색상이 여기 안쪽에 있는 색상처럼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뭔가 좀 오히려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뭔가 내 공간에 오롯이 있고 뭔가 아늑하고 뭔가 푸근하게 잡아줄 수 있는 점에서 뭐가 필요할까 표현법이 했었을 때 이제 창처럼 보이게 해서 뭔가 이렇게 그려내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 지금 화면 그림 안에 자고 있는 사람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장치로서 이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아, 그것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감. 이게 최 작가님의 말처럼 이게 저게 없었다고 하면 이 그림이 이제 다른 것들이 이어졌겠죠? 이어졌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밖에서 좀 약간 불안한 느낌도 있고 그런 거보다는 확실히 어찌 보면 갇혀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갇혀 있는 게 답답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작품 한번 볼까요? 이건 제목이 강렬하네. 트래시송입니다. 쓰레기 노래? 쓰레기통의 노래인 거예요? 어떤 거죠? 보통 이제 했었을 때 요거는 다른 그림하고 다르게 제일 즉흥성이 떨어져서 처음 계획한 대로 그대로 간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뭔가 내 상황을 뭔가 빗대어서 한번 표현하고 싶은 그런 날에 이제 한 작품입니다. 이게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서 기타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뭔가 내 상황에 좀 비유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림도 하고 작품을 하면서 뭔가 업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과연 내가 이게 맞을까? 제가 작업을 오래 쉬다가 다시 했었을 때 처음 그려낸 작품인데요. 뭔가 내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 나는 그림이 하고 싶다. 뭔가 빗대어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 사람들이 보았었을 때는 조금 힘들 수가 있잖아요. 힘든 걸 강조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니까 뭔가 난 이런 상황이지만 더 잘 지내고 싶다라는 좀 가벼운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두 작품에 다 있는 건가? 이게 갈라진 것들 마치 그 오래된 유화 같은 느낌들이 두 개 다 있는데 네네. 이거는 의도를 했죠. 이것도 마띠에르적 표현을 이제 되게 즐겨서 하는데요.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사용법도 밑바탕 할 때 그냥 하고 급속 건조를 시키면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면 인위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뭔가 마띠에르적 표현을 강조해서 쓰기도 하고 뭔가 주제 의식에 맞춰서 쓸 때는 뭔가 불안함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오래된 거 가지고 불안하진 않는데.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 한번 볼게요. 제목이 멋지네. 나는 아직 사랑할 수 있다. 이 작품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딱 보면은 그림에서 봤었을 때 알 수 있던 거는 뭔가 애가 좌절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인물이 등장하고 좌절하고 있고 뭔가 수그리고 있고 거기에서 뭔가 괴로워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뭔가 어떤 그림을 그렸었을 때 어떤 식으로 괴로워할까 뭔가 좀 상상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그림에서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담고자 하는 메시지들은 다 비슷해요. 그럼에도 나는 잘 살고 싶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이제 좀 위로하고 그런 공간을 좀 그리고 싶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막상 너무 밝고 휘황찬란한 것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이에 처해 있는 누군가가 이걸 이입해서 볼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이미지적으로. 그래서 좀 수그리고 있는 것도 있고 오면은 눈을 안 마주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눈을 마주치고 대하는 건 되게 중요하긴 한데 가끔씩은 사람들의 눈을 보고 대화하는 게 여러 가지 부담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소극적이거나 이제 좀 아니면 순종적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임무를 한다고 했었을 때 임무를 그리고 자연과 같이 배치를 했었을 때는 뭔가 소극적인 태도에 그런 것들이 담아지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고 구상을 합니다. 또 그 첫 작품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본인 좋아하는 색은 녹색이라고 했는데 여긴 녹색 물론 이 사람은 힘들고 좌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녹색이 그냥 주예요. 그런 희망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희망적이라 저는 이제 이것도 되게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 중 하나인데 뭔가 힘든 걸 했었을 때 풍경을 제가 즐겨 그리는 이유가 힘든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나뭇잎이나 이런 거를 하나하나 그리게 되면 되게 차분해지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이야기인 거잖아요.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이거를 풍경을 많이 그리는 이유가 감정이 좀 절제되기도 하고 정제되는 느낌이 들면서 차분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무의식 중에 많이 쓰더라고요. 내가 왜 이거를 풍경이라는 소재를 항상 쓸까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내 안에서 굳이 막 엄청 괴로워하면서 찾았던 기억들이 있는데 막 그러지는 않았던 거고 그냥 가볍게 내가 왜 좋아했을까? 그냥 원초적인 이유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나는 너무 힘들 때 이걸 그리면 좋더라. 차분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면 좀 힘들고 괴로웠던 감정들이 좀 진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풍경에 녹색을 많이 쓴 이유도 그런 이유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저를 위로해주는 느낌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녹색을 많이 보면 눈에도 좋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그 낮잠 그림에서도 있었지만 여기도 뭐 일단 여기 있는 사람이 여성인 것 같아요. 낮잠도 여성인 것 같았고 작품에 여성 인물들을 이렇게 담는 이유가 있어요. 본인은 남성인데. 그거 같은 경우도 남녀를 따로 구별을 해두진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의 이미지를 하고 있는 확실한
그런 매개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중성적으로 그리긴 해요. 여자 같은 경우는 좀 남성성이 있는 여자로 위주 느낌으로 그린 적도 있고 뭔가 남자 같은 경우는 좀 여리여리하게 그린 경우도 있고 뭔가 성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해석되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석에 개입이 없이 그냥 공평하게 남자 여자 둘 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 우리가 저 하이 아니었으면 여성, 남성이었을까? 아니면 작가 본인이었을까? 라는 느낌이었는데 하이를 보니까 작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작품 다시 커졌습니다. 커요. 정서적 포근함. 어떤 느낌? 이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자연이 나를 감싸는 느낌이 최대한 들었었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보통 했었을 때 부모님 세대는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에어컨을 켜고 뭔가 이불을 덮으면 예를 들면 전기세가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그 와중에 왜 이불을 덮냐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뭔가 그런 느낌으로 푸근함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감정에서 시작을 했어요. 뭔가 서늘한 날에 그냥 사람들끼리 이제 살을 맞대고 이렇게 자연의 냉기도 조금 느끼고 사람의 온기도 동시에 느끼면 좋겠다. 그런 감정에서 이제 좀 착안하고 이미지를 구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서적 제목은 포근함인데 솔직히 여기를 말고 주변은 굉장히 강렬해요. 네. 이렇게 하는 게 더 이 두 사람의 포근함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포근함을 강조한다기보다는 극적으로 연출을 이제 의도를 했죠. 근데 뭔가 포근함에 두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무섭잖아요. 요거는 무서울 수도 있고 뭐 따뜻한 색깔도 하나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감싸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주위에 있는 것들을 주위의 인물들 사이에서 이제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을 한 건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쭉 우리 최찬 작가의 작품들을 봤을 때 있었던 붉은색 그리고 녹색이 있지만 이 검정색이 가진 강렬함이 워낙 강해서 근데 사실은 이게 그래서 더 이렇게 두 사람이 가깝게 보이는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두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변의 것들이 저렇게 흐트러져 보이나? 이런 생각도 했고 약간 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의 모습이 제가 좋아하는 클림트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에곤 실레의 작품에 있는 그 삐쩍 마른 그런 그 모습하고 비슷한 느낌이 약간 와요. 저는. 이게 지금 다 완성이 된 건가요? 이게 작업 중에 있는 것들을 이제 딱 하나 가져온 건데요. 아직은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근데 최대한 했었을 때 원래는 진작에 이제 끝낼 수 있었던 작품 중에 하나지만 딱 너무 좋은 지점에서 이 그림들을 더 손대기가 가끔씩 무서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섣불리 더 손은 대지 못하고 지금 두고 있는 거긴 한데 초안했었을 때 그 즉흥성이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때 느꼈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더 손대다가 그 느낌이 사라질까봐 섣불리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해놓고도 이거 내가 더 잘 고칠 수 있을까? 근데 저처럼 글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써놓은 거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시간을 미루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최찬 작가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작가님하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